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부동산 소식과 좀 상황을 정리해드리고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좀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7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택가격 전망 CSI, 두 번째가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7월 주택가격 전망 CSI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 현재와 비교한 1년 후의 주택가격 전망, 대중이 생각하는 전망을 의미하는데요. 100을 기준으로 100이 넘으면은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듯, 그리고 100보다 낮으면은 1년 뒤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자, 7월 주택가격 전망 CSI는 115가 나왔습니다. 6월 달에 108보다 7포인트 더 올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주택 심리 지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9월 달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때 110이었는데 그것을 추월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 2021년 11월에 116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총재가 제시한 기준금리 인하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근원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지만 명목 CPI, 헤드라인 CPI 상승폭 둔화는 좀 덜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져야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기대 인플레이션이 2.9%로 나왔다는 거죠. 또한 지지난주부터 이제 WTI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83불까지 갔는데 현재 77불까지 하락한 상태예요.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는 이제 국제 유가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국제 유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근원 물가까지 인하 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이제 좀 제한 요소였던 미국의 금리 인하도요 9월 달에 거의 100% 확률로 진행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걸림돌은 좀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세 번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남았죠. 8월 달, 10월 달, 11월 달입니다. 근데 딱 8월 달은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7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10월 첫 인하가 유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첫 인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두 번째 인하가 언제 될 것이냐 여기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창용 총재는 뭐라 그랬어요? 환율, 부동산,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다고 이야기했죠. 이와 관련된 소식도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발표된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7월 15일 0.28%보다 상승폭을 0.02%포인트 확대시킨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 5월 1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0.3% 상승률은요, 과열을 의미합니다. 실제 현장은 어떤지 매수를 알아본 상담자분들이 느끼는 것을 여러분께 좀 공유를 드려볼게요. 한 상급지 매수 희망자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동산에 가봤더니 새낀 매물 말고는 없대요. 근데 매물이 하나 있긴 있는데 정고점 대비 훨씬 높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올려놨더라. 그래서 상급지를 지금 알아보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이 가격은 올린 건 둘째치고 매물 자체가 많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급지 희망자분들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좌를 달라고 했더니 바로 5천만 원 올렸다. 지금 12억에서 15억 사이 아파트 가격대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한테 문의를 한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까지 사야 해요. 그래서 요즘 상담할 때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매주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지역도 하루가 다르게 가격 변화폭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0.3% 상승률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서울만 이렇고 경기도 지역은 괜찮냐? 지금 통계상으로는 경기도 지역이 과열로 나타나질 않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체감 차이가 커요. 특히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침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기도에서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평택이나 이천이나 뭐 이런 곳까지 아직 수요 유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지역은 하락이 지속되고 있거나 뭐 상승이 없는 건 맞는데, 진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기 남부 지역이나 서울과 인접한 지역 같은 경우는요, 매수세가 계속 강해지고 있고 매도자도 호가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은 어떤가요? 지금 수도권 지역은 0.15%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서울 지역은 0.18%, 매매 가격 변동률보다 좀 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제가 곧 영상을 한번 제작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계보다 실제 상황을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것도 심상치가 않아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같이 이슈가 되는 게 바로 가계부채 증가 추세입니다.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통계가 가장 먼저 나오죠. 이달 들어서 5.2조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6월 달에 5.8조 원 증가했는데 7월 달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이번 달 초부터 정부가 좀 움직이고 있었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제 금융당국을 이용해서 이제 금융기관을 소집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구조 경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7월 25일 날 기사가 떴어요. KB국민은행이 다주택자 구입용 대출을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계부채 보면 문재인 정부 때와 좀 다른 규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뭐 LTV를 줄인다든가 DSR 규제를 한다든가 주택수에 따른 규제, 주택 구입을 제한을 뒀는데, 지금은 직접적인 제한보다는 이제 금융 당국을 통해서 간접 규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차이점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에 이제 아파트 거래량 추세를 보여드리고 있죠. 5월 대비 6월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40에서 5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6월 대비 7월 아파트 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했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대비 6월 거래량이 한 20% 이상 증가했고, 6월 대비 7월 거래량도 그만큼 늘어난 추세.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된 걸 집계한 겁니다. 계약하고 나서 대출 실행은 잔금 때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주택담보대출 실행된 것은 언제 계약을 한 건다? 5월 달에 계약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4월, 5월에 계약한 거예요. 근데 6월 달, 7월 달 거래량이 증가했다 말씀드렸죠. 6월, 7월 계약건의 대출 실행 시기가 언제다? 거의 뭐 9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월, 10월 달에는 지금보다 가계부채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과열 상황에서 정부는 8월 공급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공급 대책은 장기 안정책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발표한 투기 억제책은 단기 안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 억제책,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투기 억제책이 나와야 일단 시장이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정부가 생각을 바꿔서 강력한 규제를 꺼내면 집값이 하락하나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큰 줄기,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 금리와 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란 전망이거든요. 강력한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승을 억제하는 일시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대책은 수명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한 2, 3개월 정도 시장을 약간 쇼크를 주는 정도, 그 이후엔 다시 시장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정부의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 이 부동산 시장 흐름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면적에서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 작년 10월에는 시장금리 급등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금리 급등보다는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대한민국도 금리 인하 흐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시장금리 상황은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180도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 다시 미국 경제가 막 뜨거운 상황이 보여진다. 뭐 고용 보고서나 아니면은 물가 지표에서 이런 게 보여지면 다시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나오는 지표는 일단은 앞으로 금리가 좀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2029년까지 23만 6천 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분양가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과연 정부가 자신감을 가질 만한 분양가인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인지 한번 저희 영상에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부동산 상담을 시작합니다. 8분을 모시고요. 내 집 마련과 투자, 청약, 자산 리밸런싱의 모든 것을 상담드립니다. 한 번 신청하시고 7일간 자유롭게 댓글로 상담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고요. 지금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상담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